오늘 토트넘과 맨체스터 시티의 대결은 그야말로 심장이 멎을 듯한 치열함 속에 펼쳐졌습니다. 경기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고 그 중심에서 손흥민은 그 누구보다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잔디 위에 화가처럼 공을 끌고 다니며 맨시티의 수비진을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은 포에틱한 리듬을 타며 상대방의 골문을 위협했고 그의 발밑에서 시작된 공격은 강렬한 음악처럼 경기장을 울렸습니다. 그는 단순한 선수를 넘어서 경기의 흐름을 지배하는 지휘자였습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활약은 경기 후 맨시티 감독에게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감독은 패배의 쓴맛을 넘어 손흥민이 가져다준 경기의 아름다움에 대해 언급하며 그가 팀에 있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경기 결과보다 더 큰 관심을 받은 이러한 인터뷰는 맨시티와 손흥민 사이의 이적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이 지닌 가치와 그의 경기력이 만약 맨시티에서 발휘된다면 이는 프리미어 리그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한편 영국 현지의 축구 매체들은 이 경기를 크게 조명하며 손흥민의 기술과 전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게리 네빌 같은 축구 분석가들은 손흥민이 경기 내내 보여준 전술적 이해도와 기술적 능력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며 그의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우승 경쟁이 손흥민의 발끝에서 좌우되는 극적인 상황은 축구 팬들에게 짜릿한 긴장감을 선사했습니다. 아스널과 맨시티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경기 결과는 마치 두 거인 사이에서 한 줄기 빛이 통과하듯 손흥민의 활약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형국이었습니다. 토트넘의 새 경기장에서 펼쳐진 맨시티와의 경기는 그간의 전적에서도 맨시티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토트넘은 마치 자신들의 요새에서 싸우는 듯 맨시티에게 단 한 번의 승리도 허용하지 않은 채로 이날의 경기에 임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또한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며 그라운드 위에 전사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빠른 발과 치밀한 움직임은 맨시티 수비진을 고전하게 만들었고 때로는 그를 제어하기 위해 여러 명의 수비수가 필요했습니다. 손흥민의 전술적 위치는 맨시티에게 큰 위협이 되었고 이는 경기 내내 계속된 압박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맨시티가 이전에 보여준 압도적인 경기력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전반전을 지배한 손흥민의 활약은 토트넘의 전략적 우위를 강조했으며 맨시티의 경기 전략이 완벽하게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프리미어 리그의 타이틀 레이스에 큰 영향을 미치며 아스널과 맨시티 양팀의 우승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결국 이 경기의 결과는 리그 전체의 우승 경쟁 구도를 재편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은 토트넘의 전술 중심축이었으며 그의 왼쪽 측면에서의 뛰어난 위치 선정과 패스 능력은 맨시티의 수비 라인을 교란시키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놀라운 88%의 패스 성공률은 경기에서의 그의 정밀함과 기술을 증명하며 토트넘의 높은 점유율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로만 볼 수 없는 그의 경기 내용의 질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감독은 경기 내내 손흥민의 활약에 대응하기 위해 고심했고 그의 전술적 선택은 손흥민을 주요 경계 대상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수비수를 그에게 집중시켜 마크함으로써 그의 위협을 최소화하려 했으나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며 맨시티의 수비진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중심성은 손흥민이 팀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한편 맨체스터 시티의 엘링 홀란트는 득점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홀란트가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맨시티로서는 아쉬운 부분이었고 이는 경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홀란트와 비교했을 때 손흥민은 더욱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상대 팀을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경기의 스코어라인만으로는 팀의 전반적인 퍼포먼스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오늘 경기를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승리는 확보했지만 볼점 이유를 토트넘에게 내주고 공격 패턴이 계속해서 막혔다는 점은 경기 분석에 있어 중요한 지적 사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손흥민의 움직임은 경기 내내 위협적이었으며 순간적인 빈틈을 노려 위험한 찬스를 만들어내는 그의 능력은 팀 내에서도 독보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넘어서 팀의 전략적 중추로서 그 가치를 드러냈습니다. 그의 독립적인 빛나는 플레이는 팀이 패스 지원과 전술적 배려를 통해 더욱 향상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손흥민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상황 판단력은 많은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홀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단독 찬스를 만드는 능력은 그가 얼마나 큰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특성은 그가 토트넘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보다 더 큰 무대에서 더 큰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의 챔피언스리그와 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이라면 손흥민 같은 다재다능하고 폭발적인 스피드를 가진 선수의 활용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의 능력은 단순히 기술적인 면만이 아니라 경기를 이끌고 팀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맨시티의 관심이 손흥민에게 쏠리는 것은 그의 경기력과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의 무게감 때문입니다. 맨시티의 탭 감독과 케빈 더브라 위너와 같은 주축 선수들이 손흥민의 영입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은 그가 팀의 전술적 다양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조기 탈락과 리그에서의 아쉬운 모습은 맨시티로 하여금 다음 시즌 더 큰 성취를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의 영입은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종종 고립되는 모습을 보이며 충분한 패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뛰어난 개인 기량을 발휘해 왔습니다. 이런 그의 능력은 맨시티 같은 더욱 조직적이고 전술적인 팀에서 활용된다면 그의 잠재력은 더욱 극대화될 것입니다. 특히 페피 감독의 전술 아래에서 손흥민은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을 것이며 그의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은 맨시티의 공격 다양성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토트넘에서의 최근 경기들에서 손흥민에 대한 패스 지원 부족 문제는 눈에 띄었습니다. 클로셉스키가 손흥민이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개인 플레이를 시도한 것, 메디슨의 불분명한 역할과 기여도는 손흥민이 더 많은 지원과 더 나은 전술적 환경에서 뛸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맨시티에서는 손흥민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며 그의 드리블과 정교한 패스, 순간적인 스피드를 이용한 공격 전개는 팀의 전략에 큰 이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손흥민과 엘링 홀란드의 오늘 경기에서의 대조적인 모습은 각 선수가 속한 팀의 지원 시스템과 전술적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홀란드는 맨체스터 시티의 잘 짜인 공격 체계 속에서 케빈 더브라 위너의 완벽한 패스를 받아 쉽게 득점을 올렸습니다. 이는 팀 전체의 유기적인 움직임과 개인 선수의 능력이 어우러져 완성되는 아름다운 공격 패턴의 예로 홀란드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혼자서 싸우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그의 뛰어난 기량에도 불구하고 팀 동료들의 지원이 부족하여 손흥민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는 팀 내에서의 역할 분담과 전략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손흥민의 개인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보낸 시간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팀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하는 상황은 그가 새로운 도전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임을 시사합니다. 그의 남은 선수 생활 동안 우승 트로피를 목마르게 원하는 손흥민에게 이적은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맨체스터 시티와 같이 강력한 전술적 지원과 팀워크를 제공할 수 있는 팀으로의 이적은 그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그가 원하는 우승의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손흥민의 탁월한 시즌 성적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서의 지속적인 어려움은 그가 더 큰 무대로의 이적을 고려해야 할 때가 왔음을 시사합니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에도 뛰어난 득점력과 도움을 기록하면서 그의 능력을 충분히 증명했음에도 팀의 전체적인 성과는 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재계약 협상을 통해 손흥민을 팀에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해할 수 있지만 손흥민이 아직까지 재계약에 승낙하지 않은 것은 그의 경력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손흥민에게는 팀의 야망과 자신의 경력 목표가 일치하는 환경에서 뛰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토트넘은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레비 회장이 손흥민을 계속해서 붙잡으려 한다면 이는 손흥민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적료 없이 자유계약 선수 FA로 B클럽에 합류하는 것은 손흥민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경제적 이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에게 새로운 도전과 더 큰 성취를 경험할 기회를 줄 것이며 그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손흥민의 토트넘 잔류 여부는 그의 개인적인 경력뿐만 아니라 레비 회장의 팀 운영 전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손흥민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그가 원하는 경력의 방향과 팀의 야망이 얼마나 일치하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의 결정은 단순히 한 선수의 이적 여부를 넘어서 토트넘의 미래와 그가 속할 새로운 팀의 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